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좀 빨갛죠? 이번 주말에 행사 준비하느라고 이게 드라이버 몇 번 돌렸더니 얼굴이 그냥 빨갛게 익어버렸습니다. 마지막 홍보 12월 16일 날 여기 스튜디오 라이온에서요 2024년을 조망하는 테크 전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매크로는 이호석 아카데미의 이호석 대표님이 하시고요. 그리고 안대공학의 에러님이 공학적인 관점에서 테크 투자 아이디어들을 말씀해 주실 거고, 그리고 키포스트의 안석경 기자가 애플발 OLED 투자 아이디어들 또 알려주실 거고, 제가 내년 테크 시장에 대해서 좀 전망하고요. 그리고 탑5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강사 4분 모시고 통합 Q&A를 진행하거든요. 요게 좀 히트를 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에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애석하게도 오프라인 40분 마감됐습니다. 그래서 온라인만 줌으로 시청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홍보 말씀 다 드렸고요. 역시 또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업 간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 가우스라는 자체 생성형 AI 모델을 이제 갤럭시 S24에다가 이제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AP가 중요한데, 여기 엑시노스 2400. 아무래도 CPU하고 GPU는 좀 딸리지만 NPU는 우리가 괜찮다. 이런 좀 관점으로 NPU에 많은 힘을 실었고요. 이게 얼마만큼의 성능을 낼 수 있을지가 되게 중요한 관건일 겁니다. 이게 세 가지 모델이 있어요. 텍스트 생성 모델, 그리고 이미지 생성 모델, 그리고 코드 생성. 이 세 가지 버전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하고 통화할 때 실시간 통역.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성능이 얼마나 나올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나오는 엑시노스 2400 같은 경우는 비교하기도 그렇지만 엑시노스 2200 대비해서 CPU가 1.7배 빨라졌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NPU예요. NPU가 14.7배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NPU 쪽에 굉장히 많은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NPU라 그러면 이게 칩이냐 IP냐 요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칩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NPU라는 칩이 있어요. 그리고 AP 같은 데는 보통 보면 이걸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CPU도 올라가고 GPU도 올라가고 NPU도 블록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애플 A 바이오닉 같은 경우는요, M1, M2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뉴럴 엔진이라고 해서요, NPU 블록이 칩에 하나의 IP 블록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 NPU가 자체 칩으로도, 별도 칩으로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점에서요, 이번 가우스의 성공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요, 가우스로 자체 서비스로 안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또 별로 시원찮아 가지고 구글한테 가서 제미나이 달라고 할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단순 하드웨어 업체로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나름 플랫폼 회사로 뭔가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애플의 모델을 갈 수 있을지, 이게 되게 중요한데, 모바일 시대에서는 이제 바다 OS, OS 독립을 위해서 안드로이드 외에 바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어라는 OS를 열심히 당차게 해봤는데 잘 안 됐죠.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잘 하면 좋을 텐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요. AI가 이렇게 추론을 잘 하려면 데이터 학습을 해야 되는데, 삼성이 과연 데이터 학습이 얼마나 돼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애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학습을 좀 시원찮게 하고도 꽤 괜찮은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성공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애플도 온 디바이스 AI에 정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에 출시할 아이폰 16 시리즈에는 자체 생성형 AI 모델을 탑재할 계획이고요. 기존의 AI 음성 비서 시리를 좀 음성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마이크 성능 쪽에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iOS 업데이트를 통해서 AI 부가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자체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인 애플 GPT, 요거는 가칭이죠. 요걸 가지고 개발을 집중하고 있고, 기존 프레임워크가 있잖아요. AJAX라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요걸 기반으로 연구 개발 열심히 하고 있고, 내년에 좀 공개를 할 생각입니다.
자, 최근에 가장 핫한 구글 제미나이. 제민인 줄 알았는데 제미나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대다수 전문가들이 제민이라고 했는데 제미나이라고 했고, 요게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울트라 모델이 있고, 프로 모델이 있고, 나노 모델이 있어요. 일단 울트라는 거의 뭐 지금 생성형 AI GPT-4를 능가하는 정도죠. GPT-4를 능가합니다. 능가하고 굉장히 그럴듯한 추론을 내놓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기존에 거의 B2B용 생산성 쪽으로 많이 할 것 같고, 기존에 프로 같은 경우는 바드에다가 요거를 서비스를 이제 시작했고요. 나노가 이제 이게 온 디바이스 AI죠. 근데 나노가 파라미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8억 개 정도. 매개 변수가 한 18억 개 정도 되고, 프로가 한 32억 개. 그런데 이게 다운로드 받는 용량이 한 1GB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나노 가지고 굉장히 라이트한 서비스는 잘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디바이스에 올리는 거는, 포팅하는 거는 별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자체 스마트폰인 픽셀5 여기 프로에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온 디바이스 AI가 적용되는 모델이 될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되면 안드로이드처럼 구글 제미나이를 다른 디바이스 업체들한테 이렇게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안드로이드하고 호환이 잘 될 테니까, 일단은 기존 안드로이드 OS 진영의 업체들도 OS도 다 이게 구글인데 또 온 디바이스 AI까지 구글한테 다 의존하면 일단은 뭐 한번 해보고 싶겠죠, 자체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자체적으로 많이 할 것 같은데, 나중엔 상당 부분 안드로이드처럼 구글의 제미나이를 쓰는 업체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엔 또 오픈 AI도 있죠. 오픈 AI도 이거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자, 이번 시연 영상이 깜짝 놀랐는데요. 진짜 꽤 괜찮은 추론을 보여줬고, 그리고 멀티모달이 정말 성능이 대박이었거든요. 이미지나 동영상이나 오디오 같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나 추론 능력이 높았다는 게 장점이었는데, 쇼크를 일으키고 며칠 안 있다가 이게 시연 영상이 편집본이다 라고 해서, 네, 구글도 녹록지 않구나, 이런 논란이 밝혀졌고, 그리고 지금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AI가 거짓말하는 거 있거든요. 그럴듯하게 거짓말하는 거. 챗GPT도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은 많은 오류들을 잡았는데, 똑같아요. 이게 할루시네이션이 GPT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냥 단순 마찰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해결을 못하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퀄컴이나 미디어텍 같은 AP 업체들도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굉장히 핫한 업체가 퀄컴이죠. 네, 퀄컴이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PC용 칩셋을 내놨는데, 여기서 진짜 온 디바이스 AI 지원 성능이 대박이에요. 이게 거의 한 100억 개 이상의 매개 변수를 제공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글 제미나이 나노 대비해서 5배가 높은 수준이에요. 이걸 또 전성비를 어떻게 구현할지가 좀 중요하긴 한데, 하여튼 굉장히 좀 기대되고, 의외로 또 대만의 미디어텍이 이쪽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디멘시티 9300 같은 경우도 굉장히 꽤 괜찮은 성능을 내놨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비보, 샤오미 이런 업체들도 주목할 만하고, 중요한 거는 샤오미가 빅데이터가 되게 많아요. 샤오미가 정말 홈 네트워크 안에, 그러니까 정말 IoT 쪽으로 굉장히 라인업들이 좋거든요. 정수기부터 심지어 칫솔까지 팔잖아요. 거기서 나온 빅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떻게 온 디바이스 AI를 구현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쪽도 뭐 이런 쪽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중국 쪽을 좀 다시 관심을 가질 볼만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좀 우리가 잊혀졌던 월덱스라는 회사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덱스는 실리콘이나 쿼츠 같은 공정 소모품을 하는 회사고요. 특이한 게 애프터마켓 업체입니다. 애프터마켓 업체라고 해서 비포마켓하고 뭐가 다르냐? 애프터마켓은 반도체 업체한테 파는 거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인텔이나 TSMC 이런 데다가 파는 거고요. 그리고 비포마켓은 장비 회사가 파는 거죠. 텔이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랩리서치나. 자, 마진은 이쪽이 좀 더 낫습니다. 단가는
단가는 좀 더 나은데 애프터마켓의 특징이 뭐냐면 고객 다변화가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프린터 보면 정품 카트리지, 교환 카트리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애프터마켓이라도 단가가 꽤 괜찮아요. 네, 마진율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Q 실적 보면요, 3Q가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26.7% 성장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24.2%를 달성했습니다. 영업률이 낮지 않죠? 네, 낮지 않습니다. 3분기 숫자는 681억, 영업이익은 174억. 아무래도 상반기가 꽤 괜찮은 실적을 기록했었고요. 하반기는 아무래도 감사하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비포마켓 업체에 비해서는 애프터마켓 업체들이 훨씬 감사하는 영향이 덜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불황일 때는 애프터마켓을 더 많이 써요.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네, 사업 내용은 실리콘 쪽, 그리고 쿼츠, 알루미나 등등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이 1,500억 정도 했고 올해는 한 1,7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쿼츠 쪽이 작년 630억 했고요. 올해는 730억. 알루미나는 올해가 한 390억, 내년이 한 46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은요, 매출 2,559억에 영업이익은 507억을 기록했고요. 23년 전망치는 매출 3,000억, 영업이익은 62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와, 작년보다 올해 플러스 성장하는 실적을 보는 게 굉장히 특이하죠. 굉장히 불황에 미덕인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좀 주목할 부분이 중국 쪽으로 수주가 늘고 있어요. 수주가 늘고 있는데 이거를 뭐 굳이 지금 분위기에서 이거를 뭐 많이 떠들 필요는 없죠. 네, 떠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따박따박 잘 보이고 있다, 이런 쪽에서. 왜냐면 최근에 이제 중국 쪽도 반도체 라인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높이고 있는데 CXMT나 YMTC나 그리고 SMIC 이런 업체들이 열심히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월덱스나 KNJ 같은 업체들이 수혜를 보는 거죠. 근데 뭐 지금 중국에 잘 팔아서 멀티플을 높게 받기는 쉽지 않고요. 현재 시총은 오늘 날짜 12월 12일 12.12 사태네요. 그죠? 요즘 서울의 봄 난리인데 오늘 시총이 4,020억 정도. 그리고 월덱스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똘똘한 회사가 있습니다. WCQ라고 해서 웨스트 코스트 쿼츠라는 회사를 2009년에 인수했고, 여기는 미국 회사예요. 그래서 미국 반도체 굴기에 관련성이 굉장히 높은 회사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실리콘 인곳이나 부품 같은 것들을 쿼츠 부품까지 이제 제조하는 회사고요. WCQ의 주요 고객사는 마이크론, 키옥시아, 인텔 같은 업체들입니다. 지금 감산으로 인해서 실적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환율 자체가 지금 환율 조건이 우호적이고 신규 공장 캐파가 계속해서 이렇게 증설되는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숫자는 좋지만 시장에서 좀 인정을 못 받는 회사. 네, 항상 저평가주이긴 한데 한번 여러분들이 또 잘 진득하게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관심 깊게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매수 매도 추천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좋은 회사들 소개해드리는 거죠. 제가 하도 많은 회사들 소개하니까 매수 매도 추천할 수가 없죠. 그래도 직업대로 그렇게 디스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아주 약간의. 그래서 결코 매수 매도 추천 의도가 없다라는 거, 요거 가지고 제가 시세를 움직이기도 힘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2024 테크 전망 세미나 댓글 상단에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